내 성향이랑 본성을 거슬러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과연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박 겉핥기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성향과 본성을 거슬러서 지속할 수 있을까? 24시간 생각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본성에 맞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성에 맞아서. 근데 너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내 옆에서 24시간 난로연 생각해 하면은 못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다 못해요.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 내 본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훈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와서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모두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생존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이윤현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정민 대표님, 신가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크, 회사 꼭 다녀야 할까요? 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퇴사 후 생존에 필요한 것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퇴사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창업을 염두하고 했다기보다는 저의 능력치를 최대한 맨파워를 올리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디자인 수업도 하고 교수님들 또 만나 뵈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인데 주 7일을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토요일 이렇게 오전에 하면 오후에도 무조건 수업이 한 2개 정도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에 가면은 직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사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건데, 제가 사원이었을 때, 제가 대리였을 때, 과장이었을 때 회사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너는 대리만큼의 일을 해, 너는 과장만큼의 일을 해. 그거 이상 이하로 기대를 잘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리였다고 하면은 과장, 팀장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대리까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해도 욕먹고 덜 해도 욕먹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시간이 이틀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걸 한 3시간 만에 끝내놓고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쯤 됐을 때는 더 잘한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안 하게 되고 점점 딱 제 할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의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대표님 어떠셨나요? 퇴사하기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외식업이 하고 싶었고, 회사 이외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외식업이고 식당이고 이런 것들이어서 주말이면 요리학원 다녔고 벤치마킹 많이 다니고, 가서 먹고 뭐 끝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업장에 가서 내가 뭘 배웠고 저기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도 하고, 그 외적으로도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막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미팅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2년 동안 아이템을 정할 때도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걸 한 2년 정도. 갑자기 궁금한 거는, 연락을 했을 때 거절하는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거절이 아니라 10명 중에 8명은 답장이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10분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답장이 오고, 그러면 한번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해서 그 한두 명만 얻어 걸리면 되니까 저는. 저는 사실 별다른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영어 과외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과외 공고 붙여서 하면 된다였고, 실제로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6, 7개월 정도 지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 무기가 있다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야 뭐 사실 준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지르고 나왔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평생 프리랜서로 살았었으니까 사업에 대한 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촬영이라든지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려놓으면은 알아서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져서 이거 하나는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도 만나게 되고, 마케팅 공부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퇴사를 하셨나요? 퇴사할 때는 자영업을 통해서 식당을 통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최대한 빨리 그만두자가 목표였고, 근데 자영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특히 초기 예비 창업자들의 목표는 거의 다 똑같아요. 월 1,000만 원. 전설의 월차. 네. 그게 하나의 그냥 키워드예요. 보통 이제 회사원들이 벌어가는 게 통장에 찍히는 게 뭐 4,500 이 정도의 뭐 복리후생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나가서 적어도 월 1,000은 벌어야 된다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저도 회사 나가서 창업하면 그래도 매장 하나 해가지고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애매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누군가의 컨펌 없이 제 결정으로 인한 제 이름이 들어간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남겨보고 싶다는 게 목표였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하고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여행책을 이북으로 만들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조금 더 붙잡혀 있었어요. 너 당장 다른 회사 갈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일해. 이제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도피를 위한 아이디어였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기는 해요. 도피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두고 이걸 실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거의 생각의 원천은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근데 지금 회사 일이 그 일은 아니야 였죠. 퇴사를 하고 나서 각자의 생존 과정이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이 거제도에서 횟집을 한 4년 정도 하고 계셨어요. 그 횟집에서 한 1년 정도를 쉽게 말하면 수련의 과정을 거쳤죠. 물차 끌고 경매장 가서 고기 받아서 수족관에 넣고 청소하고 고기 다듬고 준비해서 저녁에 영업하고 마감까지 하는 그런 수련의 과정을 1년을 거쳤어요. 1년 후에 딱 그 동네의 메인 거리에 좋은 자리가 나서 저의 첫 1호점 횟집을 냈었고, 나쁘지 않게 그래도 잘 돼서 그 다음에 또 친구랑 기회가 돼서 수제버거집을 또 하나 오픈을 하게 됐고, 그 수제버거집이 나름대로 소문이 잘 나서 조금 더 큰 데다가 또 수제버거집 2호점을 오픈을 했고 3년 안에 3개 매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면서 제 와이프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3년 다 돼 가니까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이혼 위기까지 가고 이제 오은영 박사님까지 볼 정도로 보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 거제도에 있는 업장들을 다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고깃집을 하자. 그동안 횟집하고 수제버거집 하면서 느꼈던 그 업종 그 아이템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한 3년 동안 장사하면서 내 성향이 직접 일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기능적으로 막 해 썰고 햄버거 튀기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딱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인 고깃집을 가자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또 나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당시에도 매장을 제가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1년 반 동안 남의 가게 가서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제 고기 써는 거부터 주문하는 거 이런 거 싹 배워가지고 용산 남영동에 난로연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한 거죠. 지금 퇴사하고 얼마 동안 생존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5년.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건지 환경이 좋은 건지 돈구멍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큰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다든지 부모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다든지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망해도 저만 망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당장 굶어야 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불안함은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할 주제기는 한데 결국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눌 때 저는 이 불안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사업을 하는 순간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불안도가 저도 그렇거든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이제 그러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을 하고 또 지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가감함이 되게 필요한 게 사업인데 쫄보의 마음으로는 식당도 마찬가지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님한테 뭔가를 더 줘야 잘 되는 건데 내가 당장 남는 게 없으면 반찬 하나 더 나갈 때도 야 이거 하나 더 주면 이거 내가 1,000원 깎이는데 이거 왜 해? 안 줘? 주지 마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은 네. 퇴사를 하고 지금 얼마간 생존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이제 3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3년 반. 네네네. 그 생존의 과정이 어땠나요? 퇴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마케팅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모았던 자금들이 점점 깎여나가는, 치즈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인테리어나 건축 관련돼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플랫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 올려보고 제안도 막 써보고 엄청나게 저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생존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몸에 굳어졌는지 또다시 하지 말아야 될 창업을 또 했어요.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카페 공간들을 좀 이렇게 유명해진 데가 많아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운영이나 영업 같은 경우도 보고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이나 브랜딩을 하니까 운영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또 다른 종류의 창업이다 보니까 창업은 약간 중독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한 해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생존하면서 불안하진 않으세요? 뭐 너무 불안해요. 저희 와이프가 아니었으면은 창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쫄보 기질이 있는 성향이다 보니까 와이프는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 사업적인 큰 틀을 놓고 이 정도는 필요해 라고 하면 이제 과감하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들이 맞다 보니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은 너무 불안해 해가지고 잘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 찍먹을 했어요. 코니의 미초영이라고 미국 시트콤으로 배우는 초보 영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같은 것들도 무가지로 만들어보고 막 계속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 후에 공존을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크게 저지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여서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망하지 않아서 이제 지금까지 한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았다. 그리고 겸손해졌다. 퇴사 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는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운, 실력, 인프라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그래도 무조건 2개 정도는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실력 그리고 멘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멘탈 케어를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안한 순간들, 힘든 순간들, 진짜 이 밑에를 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다라는 그 멘탈 케어가 안 되면은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케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실력들이 쌓여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게 이제 운으로서 발동을 하든 아니면 인연으로서 발동을 하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접점이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혹시 먼저 네. 하셔도 될까요?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저 헤드. 제가 먼저 하죠. 그냥 저는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과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업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지. 근데 어쨌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어린 시절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전부가 돼요. 그러면 어떤 순간은 너무 괴롭고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냥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멘탈이 어떻게 보면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몰입이에요. 몰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개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크기로 몰입하느냐. 저를 예로 들면 지금 고깃집 하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그냥 자는 시간도 난로연이라는 나의 브랜드의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제가 항상 헬스장에서 러닝 잠깐 한 2-30분 하고 목욕탕 가서 항상 사우나 하거든요. 그렇게 한 시간을. 그때도 계속 그냥 난로연 오늘 뭐 하면 좋을까, 뭘 하면 고객들이 더 좋아할까, 뭐 바꿔볼까, 어제는 뭐가 문제야, 지금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카카오톡에 다 적어놔요. 그래서 목욕탕 안까지도 핸드폰을 다 들고 들어가요. 그게 몰입이라고 봐요, 저는. 그 몰입에서 나오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 이제 제가 할 이야기가 실행이에요. 실행. 우리 가게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냥 오늘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럼 다음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끔 실행해 보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는 거,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건 별로야 그럼 바로 삭제시켜 버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 잡은 것 같은데 정말 도전하고 시도하고 몰입하고 실행하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측면에서 공감하는 게 결국엔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운의 영역이기도 한데 실제로 많이 시도를 해야지 될 일은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팟캐스트도 일종의 저의 시도 중 하나겠죠. 이제 그래서 실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연결되는 게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결국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여러 번 던져봐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이 되긴 하네요. 감독님 어떠세요? 제가 순서를 미룬 이유가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결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미뤘거든요. 약간 감성적인 느낌입니다. 감성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에게 가혹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자는 시간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건데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가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성향이랑 본성을 거슬러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과연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박 겉핥기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성향과 본성을 거슬러서 지속할 수 있을까? 24시간 생각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본성에 맞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성에 맞아서. 근데 너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내 옆에서 24시간 난로연 생각해 하면은 못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다 못해요.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 네. 내 본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장비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맨날 해외 포럼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 똑같은 창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본성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지속성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은 결국 내 본성이 무엇인가, 내 성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은 모든 게 다 건축으로 보여요. 사실 지금 이것도 막 다리 같고, 요것도 뭐 한 건축물 같고, 막 네. 그냥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24시간 둘러보는 것 자체가 그냥 다 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향과 본성이 맞는지 그것도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와 또 연결되는 단어가 결국엔 또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팔고 있는 물건은 기능적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디자인이든 기획이든 재능이 없이는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회사를 짧게 다녔고 그것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은 되지만 동일한 업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봤을 때 제가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적인 성향은 약하지만 기획을 한다거나 디자인적인 감각 같은 거는 사실 오랜 기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을 뽑아보잖아요. 근데 안 들고 있는 직원들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업을 선택했는데 결국엔 본성에 맞는 거겠죠. 근데 재능이 있는 영역이었더라 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장사는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떠세요? 장사도 재능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재능보다는 장사라는 건 사실 식당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재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장사라는 건 매일 하는 일이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재료 준비 프랩 하고 영업 시간 되면 손님들 접객하고 마감하고 하는 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여서 특출난 재능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잘 유지하는 거, 성실한 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장사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 감각이 좋은 걸 선택하고 보는 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의 감각은 또 그것 역시도 일종의 재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성실을 하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능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모든 분야가 재능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외식업의 재능은 그러니까 감각이 필요한 아이템들도 있어요. 카페라든지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 근데 감각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 배부르게 하는 거, 맛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또 손님들 항상 일정하게 서비스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 이외에 그냥 성실한 거,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궁금했던 거는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아 이게 내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조금 더 확신을 얻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직장에서 이것저것 해봤을 때 나 좀 재능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재능을 사업으로 옮겼을 때 조금이라도 그 전에 가능성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리그가 달라질 거예요.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동네를 벗어나서 그냥 시로 와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벗어나서 서울로 올라와 보니 정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계로 나갔을 때는 내가 가진 이 재능은 미천했구나 가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본성이죠. 본능? 본성? 성향? 그쵸, 성향. 네네. 이제 그게 잘 맞다라고 하면 어쨌든 아무 그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는 미천하지만 재능이 있으니 그거를 계속해서 키워보는 연습 그리고 훈련들을 하면 더 지속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모두가 다 뭐 일론 머스크가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외식업에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외식업을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일반 소비자들이 외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김밥집도 가고 라면집도 가고 화플도 가고 이러면서 아 내가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텐데라는 그 착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게 외식을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거보다는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왜 맛을 이거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인테리어 컨셉을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그게 되게 심해요. 외식업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수요자의 입장이고 판매자 공급자가 됐을 땐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 이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쪽에서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유튜브나 영상 이쪽에 있으셔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인생이 이제 운이다. 운이 그냥 7, 8 하는 것 같다인 것 같아요. 운칠기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는 3이잖아요. 그 3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건 7이 와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는 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긴 과정에서 좋은 운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맞물려서 펼쳐나가는 시기들이 있다고 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가지고 어쨌든 일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운에 대한 이슈는 없으나 운에 대한 겁남이 있더라고요. 운이 나빴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자빠지지 않을까 이런 겁남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빈도를 좀 늘려보자. 지금 제가 메인으로 하는 잡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거지만 요것과 관련된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좀 낚싯대를 많이 던져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이 하나고 공간이 하나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매출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확장할 수 있는 게 팟캐스트 팀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컨텐츠 사업을 좀 해볼까? 낚싯대를 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님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가만히 그냥 내 안방에 앉아 있으면 운이 찾아오지 않고 뭔가를 감독님처럼 낚싯대를 던지든 뭘 하든 해야지 운이 저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장사하는 거, 제 매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온 것도 운을 바라고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조금 떠들다 보면 진짜 1000만분의 1의 경우에 서로 누군가가 제가 난로연 2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난로연 2호점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엄청난 확률 떨어지는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도 장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컨텐츠적인 걸 좀 많이 해보자라는 제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꼭 내 장사와 매출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 좋게 하늘 로또 얻어 걸릴 것이다. 여기서 짧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용산 남영동
위치한 난로는 정말 맛있고요. 이제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접 자금을 마련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도 열려 있습니다. 예.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민 소장님 아뜰리에 소우 잘합니다. 아직은 저평가된 우량주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프로젝트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가젯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였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신감독님이 아니더라도 해보신 분의 경험을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짧게 홍보해드렸고요. 생존을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입장에서 15년차 생존자 입장에서 믿고 있는 이야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거의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3-4명의 성공을 이뤄내신 대표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은 믿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실력을 키워놓으면 흔히 얘기하는 완전 바닥을 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운의 영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원과 대표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도드라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였구나. 이게 너무 절실히 느껴지는 거고요. 대표가 갖고 있는 고독감이라는 게 사실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외출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혼자서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원과 대표의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어깨에 걸쳐져 있는 그 무게감, 그게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고, 역시 이거를 통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셔라.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그 문장이네요. 다른 이야기들은 어차피 비슷한 다 맥락의 이야기일 것 같고, 이제 회사와 회사원의 차이 중 가장 크리티컬한 건 결국은 수입이에요. 돈.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샐러리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대리가 됐든 가장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어쨌든 정해져 있는 급여 테이블 안에서 받는 거고, 근데 사장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월급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된다라는 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도 사실 책임의 무게라고 이 질문지에 답을 써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지점이지만 실제로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제 걸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이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조차도 회사에 제가 대표라는 이유로 제 걸로 쌓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의 무게는 커야 당연한 거고 위험 부담은 높아야 당연한 거겠죠.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결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실 뭐 돈적인 부분도 다를 거고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들도 다를 거고 했을 땐 말론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말이 공감이 되네요.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회사는 전쟁터라면 이제 회사 밖은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생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 말에 동의를 하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지옥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황량한 평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멀리 이제 산맥이 보이는 평야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산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1인 대표고 중간중간에 뭐 이쁜 꽃이 있으면 이제 꽃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고 그 여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계절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 같아요. 뭐 사막 지옥 약간 그런 네. 대표님 어떠세요? 지옥일 것 같으면서도 저는 지금 지옥이 아니라서 지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왔을 때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또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업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지옥이 되겠죠. 밥벌이도 안 될 것이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갈 것이고 모아둔 퇴직금은 다 잃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그건 지옥이고,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퇴사 후에 내가 잘 하기만 하면 회사원이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몇십 배도 더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옥이 아닐 수도 있죠. 감독님 어떠세요? 제가 스튜디오 열고 나서 가까이에 사시는 그 영상 감독님한테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지금 왜 열었냐고. 영상 스튜디오 다 망하고 있는데 이거 왜 했냐고.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그 지옥이긴 한데 세이프 존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라서 동의를 할 수가 없었고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고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나만의 공간은 어떻게든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망하셔야 이 영상을 보시고 퇴사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퇴사하고 사업하신다는 분들을 다 말리거든요. 근데 지옥이냐라는 질문에 지옥 아님이라고 써뒀어요. 그 안에서도 사실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성향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니는 거는 완전 행복한 일이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책임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생활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하셨던 그 대표님이 뭐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는 너무 다른 것 같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이프 존이 있고 그 세이프 존으로 찾아가는 그 일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옥이냐라는 질문에는 지옥 아니다. 직장이 전쟁터라면 그 정도의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장일 테니까 나와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호되게 내가 나만 힘들 수 없지. 겪은 고통을 다시 퇴사 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퇴사하실까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퇴사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훌륭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셨던 그 본질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이제 창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권장 팟캐스트는 아닙니다.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네. 대표님 어때요? 저도 100번 돌아가도 퇴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다닐 때는 너무나 작은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일 생각만 하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팀장님 욕하고 임원들 욕하고 동료들 욕하고 잘되면 잘됐다고 좋아하고 그 너무 작은 세상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이제 조금만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식당에 대한 일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에도 관심이 많고 또 주위에 직장인 말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의 그 시야와 지금의 시야는 저는 엄청 차이가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존중하고 하지만 또 나와도 또 세계가 너무 넓다. 저는 사실 퇴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때 퇴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 분야의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확장된 전문성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세계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너무 사실 짧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앞단의 그 한 4, 5년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퇴사를 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고 그래도 한 3년 정도 더 다녀서 한 5년 정도는 회사를 다녀보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문성을 키우고 퇴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은 마무리했고요. 팟캐스트를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 좀 떨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편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았거든요. 첫 소감이 어땠는지 윤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되게 부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떨리거나 이런 건 없었고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만나서 담소 나눈 느낌이어서 또 재밌었고 또 각자 무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이야기 콘텐츠들이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제가 하는 식당하고는 다른 분야지만 이게 또 적용할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또 돌아가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를 한번 또 해볼까 그 고민을 또 해봐야죠. 네.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하면서 정말 다른 차원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하셨던 내용들 약간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문장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차분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님들이 하시는 좋은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한민국 사장 클럽의 첫 번째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